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및 재무회계의 관련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먼저 여기는 회계 체계에서 요거는 여러분들 회계 원리에서 얘기했었어요. 이해갔습니까? 회계 원리에서 뭐 내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여러분들 재무회계를 원하고 있고 내부 관리회계는요 내부 정보 이용자야. 내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경영자, 관리자, 그 다음 종업원. 요게 여러분들 경영자, 관리자, 종업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요것이 뭐예요? 관리회계예요.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 경영자, 관리자 이외에 종업원 이외에 모든 것 말하자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 채권자, 은행, 금융기관, 정부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재무회계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요 관리회계는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객관적이 강조되는 건 뭐야? 신뢰성이 강조되는 얘기죠. 하지만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뭐냐? 그 대표이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 강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관리회계는 미래 정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한테 우리 회사의 앞에 미래를 다 가르쳐주면 벤치마킹 하고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회사가 빨개 벗은 그런 느낌이잖아. 남들이 다 우리 회사 뭐 만드는지 2년 후에 뭐 만들 건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 되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관리회계는 회계감사도 없어 이거는. 그리고 보고서도 없어요. 그냥 이쁘게 그냥 자기가 보고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템에 있으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관리회계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재경관리사의 원가 관리회계예요. 그 원가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가 있어야 내가 말하자면 이 리모컨에 과거의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회계에서 다음 년도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기능을 더 올리시키니까 가격은 또 얼마 더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측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관리회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과거는 뭐야? 내 회사에 1년, 2년 동안 최소한 3, 4년 있는 동안에 재무제표를 보내주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원들이 내 회사를 보고 뭘 보고 회사 조사할 거야? 그 회사 얼굴 보고? 아니잖아요.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무회계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관리회계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가회계. 이 측정과 재고자산 평가를 위하여 역사적 원가자료를 측정, 배분하여 기업의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가 모두가 필요하는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제품 원가 계산 정보가 뭐야? 우리가 얘기했던 11번 정기분 원가 명세서 1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난 몰라요. 예, 자꾸 떠들어야 돼. 시작.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정기분 원가 명서 들어가서서 확인하시라고요. 그거 틀어놓고 하셔야 돼요. 나는 외우고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모르고 있으면 찾아야죠. 왜? 내가 얘기했잖아. 정정당당한 컨닝이라고. 이해갔습니까? 정정당당한 컨닝인데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가의 개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여러분들 원가는 앞부분이 중요해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진짜.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원가의 정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발생한 원가 중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기업 획득의 수익의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자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원재료. 무슨 재료? 원재료, 부재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자산? 예,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 재고 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액득에 사용되면서 소멸되어가는 부분을 비용이라고 나왔죠? 그래 안 그래요? 요것을 뭐라고 하냐? 요것을 원재료비, 부재료비. 요거 됩니다. 요거는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예요? 뭡니까? 제조 원가예요. 이제 왜? 공장에 투입된 거니까. 그러니까 파란 거는요, 기업 수익에 기업의 수익 획득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자산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직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장에 투입했어. 수익 획득에 사용되면서 수익 획득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소멸되어 하는 부분을 요거를 원재료비, 부재료비,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디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소멸되어 가는 부분을 손실로 처리해 줬죠? 요것이 여러분들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은씨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예요? 내가 원래 또 진짜 사나이예요. 자, 그래서 요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어디서 봤었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파손품이었죠? 그렇죠. 파손품인데 요건 어떻게 썼어? 우리 결산 때 정상적이면 매출원가에 분기하고 비정상적일 때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한다고 그랬죠? 제가 한 장 더 드린 거 있었죠? 우리 친구한테. 그거 열어볼까요? 그거 한 장짜리. 기본이 안 돼 있어. 열어놔야지 그거 항상. 오자마자 내가 프린트 다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책가방스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한 장짜리 봤어요? 거기에 자동결산에 1번에 써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빨간색 파란색으로 했을 거야. 그죠? 중요하다고.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정상적이다 그럴 때. 자, 요거 왜냐면 자꾸 이러면서 결산하는 거야. 여러분들 은근하게 또 결산 복습하는 거야. 은근하게.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제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파손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이다. 원가성이 있다라는 뜻이야. 그럴 때는 매출원가로 분기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변의 재고자산 8번 타겟전환 대체 이건 자동 공개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결산 자료에서 실제 금액만 입력하면 여기 보세요. 실제가 5,000개야. 아니 장부 금액은 5,000개야. 근데 실제 금액은 4,800개야. 그러면 4,800개 가격을 넣는 거야. 그러면 200개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게 자동 공개가 된다고 매출원가에. 그게 정상적인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이다 그럴 때는 5,000개의 가격이 나왔는데 실제 장부에 보니까 4,800개 가격밖에 없어. 200개가 손실 없어졌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4,800개 가격을 내면 원가가 들어온 게 5,000개로 잡혀 있잖아. 근데 4,800개 금액을 그냥 바로 적어주면 그 차이가 있잖아. 그걸 분개를 안 하면 매출원가에 포함이 돼요. 이게 정상적이지만 비정상적일 때는 나 이거 매출원가에 포함 안 시킬 거다. 그래서 수동으로 차변에 재고사람 감모손실 200개의 값을 분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꼭 수동 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분기해놓고 4,800. 그러면 왜 5,000개에서 200개가 불량인데 이거는 원가에 포함 안 시키겠다라는 티를 내는 거야. 그게 재고전환 감모손실이야. 그래놓고 우리가 4,800개 실제 가격이 나온 거야. 하지만 다시 한번 정상적일 때는 그 분개가 없이 갔잖아. 그러면 전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200개도 같이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겠구나. 그래서 포함시켜 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 주목 이런 거 있죠. 한 번도 안 물어봤어. 5,000개의 가격이 있는데 재고자산은 5,100개가 나왔어. 이럴 때 분개 어떻게 돼요? 분개 안 해. 남는 건 분개 안 해. 알겠습니까? 남는 건 분개 안 해. 모자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평가 충당할 때도 재고자산 평가 충당 적을 때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많을 때는 안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물어봐서 내가 물어본 거야. 요거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을 때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감모손실이야. 요건 뭐예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야. 알겠습니까?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야. 요건 비용 계정이라는 얘기야. 하지만 나머지는 뭐야? 이건 제조원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500번대 경비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요거는 자, 그러면 원가와 비용가의 관계. 요 원가가 제조 원가고요. 요 비용이 판관비예요.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이에요. 다시 한번 요 원가는 제조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 외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 둘 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소비하는 경제적 가치이다. 차이점 원가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인데 비해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야? 제조 원가 명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비용은 일정 기간에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이다.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조원가는 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요거만 이루어진 거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품, 그렇죠. 상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뭘 만들기 위해서? 매출 원가를 만들기 위해서지만 여기는 뭘 만들기 위해서? 단기, 자꾸 빨리 얘기해요. 11번 거. 이게 완성품이에요. 단기 완성품. 단기 완성이 돼야 원가 공장에서 만들어줘야 이걸 손익계산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1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차이점이 요거다. 둘 다 기업 경영할 때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는 알잖아, 그죠? 근데 차이점은 원가는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기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인데 비해 비용은 일정 기간의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이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1구분 손익계산서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되풀이 됩니다. 손익계산 공식이 어떻게 돼요? 매출의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하나도 안 외웠다. 얘기가 없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요거 매출총이 내가 T자 그린 거 있었잖아. 그렇죠? 아, 이거 모르시면 안 되지. 됐어요? 요거 가지고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원가의 특성. 자, 여기 뭐라고 나왔죠? 경제적 가치 소비이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비이며 정상적인 가치의 소비액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사용 목적에 따른 원가의 분류. 자, 요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요거의 페이지 수로 뒤에 그 다음 페이지 쫙 있는 거야. 원가는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짝대기로 표시 많이 됩니다.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 미소멸원가, 소멸원가. 미소멸원가가 뭘까요? 원재료, 부재료. 그 다음에 소멸원가는 뭘까요? 원재료비, 부재료비, 재고자산, 감모손실. 소멸을 된 거잖아. 요 미소멸된 건 아직 공장에 투입되기 전이니까. 요거 소멸된 건 공장에 투입돼서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비정상으로 들어간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해가 됐어요? 직접 원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후비 플러스 직접 재료 경비. 직접 경비 없다고 그랬죠? 간접 원가는 시작. 간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노후비 플러스 간접 재료 경비. 자꾸 떠들어야 돼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 언제 이런 얘기를 해봤어? 절대 이런 얘기 안 해봐.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실무에서 누가 제조원가를 합니까? 공장장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활동에 따라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 비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이해갔습니까? 원가 형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혼합비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거는 좀 설명할게. 보경씨, 핸드폰 기본요금이 얼마야? 핸드폰 없어? 자기 기본요금도 몰라? 5만원짜리가 어디서 49,000원이지? 몰라. 자, 5만원이나 보자. 이해갔습니까? 근데 보경씨가 애인하고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도 많이 쓰고 게임도 많이 해서 3만원 더 썼어. 자, 주먹 5만원은 기본요금이야. 그건 내가 쓰던 안 쓰던 계속 나가지? 그 5만원이 고정비예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더 썼어. 게임하려고. 3만원을 더 썼어. 이해갔습니까? 그 3만원이 변동비예요.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혼합원가라고 한다. 옆에 적으세요. 혼합원가를 준변동원가라고 얘기한다. 준변동원가라고도 얘기한다.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준변동원가라고도 얘기한다. 혼합원가는 준변동원가라고 한다. 이해갔습니까? 통제 가능성에 따라 그 다음에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요것을 자세하게 그 다음 페이지에 쫙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 미소멸원가, 소멸원가 써있죠? 자, 미소멸원가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원가로서 미래 용역의 잠재력, 미래의 현금 유입이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원재료, 부재료. 내가 재고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소멸원가는 뭐야? 용역 잠재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는 원가로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가에 따라서 비용과 손실을 나눈다. 이 비용이 뭐예요? 원재료비, 부재료비. 손실이 뭐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져요. 이해갔습니까? 직접비는 직접원가예요. 간접비는 간접원가예요. 이해갔습니까? 요 간접원가가 요거 다른 말로 제조 간접비라고 적으세요. 무슨 간접비? 제조 간접비다. 그 다음에 요 직접원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적을 거냐? 여기다가 아예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이렇게만 적어주십시오. 이제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를 빼겠습니다. 밑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직접 재료비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외주 가공비 내가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시작. 외주 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설계비, 특정 제품의 포장비 요거만 직접 재료비야. 근데 여기 안 나와. 알겠습니까? 나머지 경비는 다 간접 재료 경비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안 나와서 요걸 뺀 거야. 알겠죠? 됐나? 자, 요거는 외주 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설계비, 특정 제품의 포장비는 요거는 직접 재료 경비지만 나오지 않아서 빼버렸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특정 제품의 제조를 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금액으로서 직접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는 원가. 알겠습니까? 요건 직접 원가는 그래서 여기 주목. 직접 원가는 다 구하는 게 없어요. 직접 원가는 금액이 나와 있어. 근데 이놈은 간접 원가, 이 공통 원가,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냐가 중요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제품에 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비되므로 특정 제품에 발생하는 금액을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 여러분들 그랬잖아. 우리 노무이 같은 것도 너 공장장 월급 어떻게 줄 거야? 내가 라인이 5개 있어.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5라인. 5라인이라서 합쳐줘야 될 거 아니야, 공장장 월급을. 그래 안 그래? 그 배분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배분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보조원도 그 사람 월급 안 줄 거야? 검사원들 언제 안 줄 거야? 아니잖아, 그치? 1라인에서 모든 걸 다 주면 나머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신 라인에 직접 일하시는 분들 타이어 만들면 타이어 가격에 대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월급이 직접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엔진이면 엔진 만드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공통원가는 공장장이나 알겠습니까? 검사원이나 여기도 보조하고 저기도 보조하는 사람들은 무슨 월급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원가에서 모든 게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력비, 가스 스토리오, 공장 임차료 같은 거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간접원가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가 제일 중요하죠. 요 제조원가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5번 읽어보세요. 5번 뭐라고 써있죠? 아니, 정기본 원가 명세 열면 내가 번호 얘기하는 건 거기밖에 없어. 5번 뭐라고 써있어요? 예, 여기가 단기총 제조 비용이에요. 왜 이래? 다시 뭐라고요? 여기가? 단기총 제조 비용. 단기총 제조 비용.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식이 어떻게 된다? 이 공식이 여기 뭐예요? 제조 원가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쓸게요. 제조 원가야. 요 공식은 뭐야?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직접 재료비 없다 그랬죠? 간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 플러스 간접 제조 경비, 이걸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갑자기 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뭐라고 쓸 거냐 이렇게 길게 안 적어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이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요거를 제조 간접비로 묶습니다. 요거를 묶어서 들어갑니다. 이해가십니까? 요걸 묶어서 얘기해. 이제 앞으로 내가 절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이거 절대 얘기 안 해요. 앞으로 요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예, 요걸 제조 간접비라고 한다. 공식이 이제 짧아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 제조 간접비 요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제 앞으로 단기총 제조 비용은 뭐라고 한다? 시작.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그렇죠. 그 제조 간접비는 뭔지 아시겠죠? 간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 플러스 간접 제조 경비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단기총 제조 비용,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봐봐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원가이다. 직접 재료비, 직접 요거 써있죠, 요거?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은 이거를 원가의 3요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원가의 3요소. 원래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인데,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예 그냥 이걸 원가의 3요소로, 왜? 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되거든.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원래는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가리키는 방법에 따라서 요거 어떤 분들은 이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원가의 3요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재료비 얘기했죠?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아까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요거 재료비는 직접 들어간 것이고 노무비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직접 노무비는 라인에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하지만 간접 노무비는 검사원, 그 다음에 수거 보조원, 공장 감독자, 공장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제조경비는 요 외주, 특허, 설계, 특정 제품의 포장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다 간접 제조경비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요거 다 더한 게 뭐라고? 요거 다 더한 게 뭐라고? 단기총 제조비용.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들어왔다면, 잘 들어요. 여기에 들어왔다면, 여기 제조원가였다면, 됐어요? 이걸 반대로 써줄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제가 당겨서 요거 나왔어요. 예? 이걸 뭐라고 한다? 제조 원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단기총 제조 비용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만 빼면 요 직접 재료비만 빼면 가공원가가 된다. 요 가공원가를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 한다. 뭐만 빼면 여기서 직접 재료비만 빼면 이 공식에서 그러면 가공원가다. 앞으로 시험 문제는 가공원가다. 됐어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됐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조원가에서 뭐만 빼면? 예, 직접 재료비만 빼면 가공원가다. 이해갔습니까? 별거 아니죠?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만 빼면 가공원가다.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 원래 더 들어가요. 제조간접비 옆에. 원래 고정비, 변동비 다 들어가요.
나중에 기초니까 내고 이렇게 끝내는 거지. 지금 할 때 딱 외워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먼저 기초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비제조원가. 비제조원가가 판관비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생하는 원가로서 제품의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 그래서 판매관리비라고 얘기했죠. 그래 안 그래요? 요 판매관리비가 몇 번대? 예, 800번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공식이 이루어졌죠?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원가를 빼주면 이 매출액이 뭐예요? 영업수익이에요. 매출원가는 뭐예요? 영업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매출총이익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죠. 요게 첫 번째 공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에서 뭐 나오겠습니까? 매출총이익에서 이거 외워야 돼. 이제 계속 판매 관리비 몇 번대? 800번대를 빼주면 요것이 영업이익이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반적인 상거래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에서 플러스 영업외 수익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기 순이익, 순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라고 한다? 1구분 손익 계산서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2구분 손익 계산서라고 한다. 이해갔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됐나요? 요걸 원칙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판관비고 800번대가 여기에요. 요걸 이렇게 밑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까지가 요거 영업이익까지가 뭐라고요?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아유, 이거 잘못된 거지. 2구분 손익계산서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원래가.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상거래는 이렇게 잡아야죠. 여기까지. 그렇죠? 원래 2구분 손익 같이 껴있는 거야. 뭐 새로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해. 알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원가 형태에 따라 분류, 고정비라고 나왔어요. 조업도라는 말이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업도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그 총액이 일정한 에 발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임차료, 보험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금가공가, 단가상각비 이러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요 임차료 같은 거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여기 보세요. 임차료, 집세를 내가 매달 50만원씩 내. 근데 내가 만약에 10개 팔을 때 20개 팔 때마다 단가가 달라져? 아니잖아. 내 회사가 흥하고 망하고 단가는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것이 뭐예요? 요것을 뭐라고 한다? 얼마짜리를? 요게 임차료 50만원을 고정원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단위당 원가라고 나왔죠?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10개 만들 때 5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20개 만들 때 25,000원. 그 다음에 40개 만들 때 12,500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당 단가는 고정비는 이렇게 일정하지만 단위당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감소되지요. 이해갔습니까? 이게 고정될 듯 하는 거예요. 됐나요? 변동비는 무엇입니까? 변동비는 여기 볼게요. 변동비는 뭐예요?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돼요?
단위당 원가는 똑같죠. 1,500원은 똑같잖아. 원가는 똑같지만 몇 개 만들 때? 한 개 만들 때는 1,500원. 그 다음에 두 개 만들 때는 3,000원. 그 다음에 네 개 만들 때는, 세 개 만들 때는 4,500원.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게 변동원가예요. 이런 거죠. 아이스케이크를 1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그냥 10만 개씩 만들었어. 근데 7월달, 8월달은 공장장이 지시한 거야. 시선에서 야 여기 뭐야 10만 개 만들었죠. 야 여기 이때는 많으니까 5만 개 더 만들어. 7월달, 8월달은 5만 개 더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10만 개 만든 고정적으로 들어온 게 있었잖아. 고정적으로 10만 개씩 만들었다가 7, 8월달만 15만 개씩 두 번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면 5만 개만큼 어떻게 됐어? 재료가 더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게 추가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5만 개 더 만들게 되면 노동력이 더 필요하겠죠? 아니면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1.5 해줄게. 심의하면 2배 줄 테니까 1 좀 더 해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이것이 변동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만 개씩 만들다가 갑자기 15만 개 만들려면 그만큼 재료비가 더 재료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고 사람 수가 더 들어가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적 배정을 더해서 1.5배, 2배를 주고 하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심야가 2배예요. 알겠습니까? 시간의 수당이 1.5배고요. 알겠습니까? 10시까지가 1.5배, 10시 이후서부터 다음 시간 6시까지가 뭐예요? 그건 심야예요, 심야. 그건 2배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인사에서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뭐예요? 일정해요. 하지만 뭐예요? 총 원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변동 원가는 점점점 증가가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지만 총 원가는요. 점점점 증가되는 거죠. 여기는 고정비는 뭐야? 고정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요. 내려가는 거죠.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요 두 개 합친 게 혼합 원가다. 됐습니까? 중변동 원가, 혼합 원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요거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나온 것이 조업도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고정 원가와 순변동 원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걸 혼합 원가라고 한다. 이해갔습니까? 이게 원래 고정비가 요 밑에 있는 게 한 중간쯤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원래 중간 원래 이렇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내려갔어.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정도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고정원가. 고정원가는 특정 범위의 조업도, 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총액이 달라지는 원가 있죠? 이걸 계단원가라고 한다. 요 중고정원가를 뭐라고 한다? 계단원가.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꼭 외워놓으세요. 자,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 범위가 벗어나면 총액이 달라지는 원가. 이렇게만 알아놓으십시오. 이거는요. 이론상에만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단 원가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나요?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하고 들어갈 테니까 통제 가능 원가. 통제 가능 원가는요. 특정 계층의 경영자가 일정 기간에 걸쳐서 원가 발생의 크기가 관련된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가. 그래서 여러분 직접 재료비의 변동비 이런 거 이거 통제 가능 원가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직접 재료비 100원짜리가 100원짜리도 있고 90원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통제 불능 원가는 뭐야? 여러분들 내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재용인의 건물이나 이길용의 건물이나 똑같이 감가상각 똑같이 해. 이건 통제 불능 원가죠.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관련원가와 관련원가는 비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가 있어요. 관련원가는 의사결정에 대한 사이가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가.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한다. 여러분들 매몰 원가는 자주 나옵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매몰 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따라서 변동할 수 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 상품권은 한 번 10만 원이면 영원한 10만 원이잖아. 그 기간 동안은. 이해갔습니까? 상품권이 매몰 원가다. 회피 가능 원가, 회피 효율 원가, 기회 원가도 여러분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요거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원가의 구성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원가의 구성도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간접만 더해서 무슨 원가? 간접 원가. 직접만 더해서 무슨 원가? 직접 원가.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어요. 여기까지가 제조 원가 나왔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무슨 명세서? 제조 원가 명세서. 여기서부터 요 제조 원가까지가.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판관비서부터 판관비에다가 제조원가에다가 판관비 더하면 판매원가 나오죠? 요거 똑같이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다?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무슨 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여기부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가 판매비에 더해진 거 있죠.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그 광고 선전비하죠? 여러분들이 돈 다 내는 거야. 만약에 5,000원이다. 그럼 그 음료수 값이 5,000원이 제조원가는 얼마? 판관비 다 합쳐서 5,000원이 판매원가야. 광고 수입비까지 다 합친 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광고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여러분들이 돈 다 부담하는 거야. 광고 수입비까지.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판매 가격에서 어떻게 돼? 여기 또 올리면 되겠지. 부가세 붙이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되겠지. 여기까지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냥. 부가세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안 붙여? 면제사업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붙인 거야. 더 이상은.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말 있죠. 요거 아까 요거 제일 중요하다는 거 요게 계속 돌아가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가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잘 봐요. 이렇게 된 게 제조원가가 여기다가 플러스 변동비, 변동제조 간접비, 플러스 고정제조 간접비. 됐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고 여기도 또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제 세무 2급은 이렇게. 이게 가공원가, 제조원가야. 뭐만 빼고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만 빼면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 변동비, 재정비 있죠? 요거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전부원가라고도 합니다. 전부원가, 흡수원가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거 무슨 원가? 변동제조간접비. 원래 변동비라고 해요. 제조간접비 안에 있는 거야. 원래가. 제조간접비 안에 원래 이게 같이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됐어요? 제조간접비 안에는 이렇게 추가 직접 재료가 또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만약에 고정비는 제외하라. 그러면 변동비만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건 주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해라. 그러면 두 개 다 하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기본 공식이야. 알겠죠? 제조간 대비 뭔지 알죠? 시작.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변동비. 요건 추가 직접 재료비, 추가 직접 노무비야. 그렇지? 요거는 뭐야? 임차료 같은 거, 강가비 같은 거.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원가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